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55분입니다. 저도 아까 6시 35분쯤에 있었던 경계 경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속보를 보다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앉았습니다. 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건지 뭔지 쏘긴 쐈습니다. 일본도 경계 경보, 대한민국도 경계 경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굉장히 빠른 이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기 어려울 텐데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짓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남쪽으로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너무 높이 날아가니까 요격을 하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면서 망신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이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쏜 바로 오늘 이런 미사일이죠. 이거는 일본이 자기 쪽에 잔해가 떨어지면 요격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일본은 요격을 해라. 우리는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한 리병 처리를 참수해라. 그런 아이디어를 내라. 라는 식으로 분명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강경하다, 앞서간다 그러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작년 12월 30날일 겁니다. 31일인가 30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안흥 쪽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학기술부인가요? 그쪽에서는 예고 없이 발사했다고 한번 어떤 불만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냥 묻혀 넘어갔었죠. 그때 대한민국이 이번에 누리호 발사한 거는 이카오라든지 IMO에 다 통보를 하면서 정식으로 발사한 거고, 그때 작년에 우리가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과학기술부가 뭔가 불만을 얘기한 거 보게 되면은 다 통보를 하지 않고 발사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6시쯤에 발사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 뭔가 궤적이 나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사진을 찍었고 그거를 언론사에 알리고 다 보도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발표하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번에 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쏜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동창리에서 쏠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예측했는데 그쪽에서 쐈으면 다 알았겠죠. 동창리를 지켜봤는데 그쪽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랬는데 쏜 거니까는 이번에 북한이 지난번 화성 18형 고체 연료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쐈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이니까 철저하게 군사용 로켓으로 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저는 뭐 리병철을 제거해라. 북한의 핵미사일 책임자들 김정은을 포함해서 제거해라. 지금 또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피할 준비하라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이제 북한이 덤벼들 때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이상 우리 그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지금 북한 상공을 지나가서 동해나 황해, 서해에 떨어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쏴야 된다고 봅니다. 대응사격을 하라는 겁니다. 등거리로 쏠 수는 없겠죠. 북한이 쏜 거는 오늘은 뭐 정찰 위성을 올리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경계 경보를 때렸고 지금도 이제 잠시 방송이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데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는 현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 상공을 지나서 북한 북쪽으로 쏘게 되면은 뭐 만주나 러시아에 떨어지니까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동해나 서해에 떨어진 쪽으로 발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점점 열패감에 젖을 수 있고 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한테 지는 거하고 민노총한테 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든 꺾어야 되고 최소한 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아마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통보를 하고 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계속 북한을 두둔하는 쪽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었고, 근데 지금 중국은 한국과 정상회담은 없다 등등 4대 불가론, 그리고 한국과 우호적인 교류는 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중 관계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세상 트렌드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느냐고 지금 와서 뭐 잘했니 못했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이미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이 저런 식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전쟁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강경으로 나가야 되고, 강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육군의 특전사의 제13 여단을 중심으로 특수임무대, 특임단을 만들었는데, 참수부대죠. 그런 참수부대, 그 다음에 707 특임대 같은 부대들을, 그 다음에 해군의 특수전 여단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정보사의 HID 부대 같은 걸 점검을 하면서, 이게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훈련용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제는 탁탁탁탁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단급 무인기들, 군단급 무인기들이 지금 뛰어가지고 북한 전역을 한번 봐야죠. 보고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전 육군에 비상이 걸려서 우리 군단은 모르고 사단에도 155mm 포들이 가 있죠. 포들이 지금 방열이 쫙 돼 있을 겁니다. 파주나 이쪽 사시는 분들은 임진강 따라 쭉 가보시면은 계곡 쪽에 아마 방열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긴장이 올라갔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전혀 밀리지 말고 북한을 향해서 대응 사격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약간의 준비를 해야죠. 식량이라든지 물 같은 걸 준비해 놓고, 그거 갖고 얼마나 안전하겠냐 하는데, 그게 자체가 마음의 준비니까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벌어지면 다들 하시는데, 처음에 할 때는 힘들고 아우 왜 힘들어 막 이러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아마 제가 이병 처리를 제거하자 그랬는데 미국 CIA 이쪽에서는 이미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지난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호실에서 총알을 잊어먹어서 아직 범인을 못 찾고 있죠. 총알도 못 찾고, 대통령 경호부터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31일이죠. 오늘 민노총이 총 시위를 한다는 걸로 아마 예고돼 있었죠. 그래서 캡사이신, 옛날 얘기하면 철탄을 쏘겠다 하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5월 31일 시위, 북한 오늘 5월 30일 새벽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괴가 같다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또 네, 금방 올린 재난 문자는 서울 지역에 발령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다라는 건데, 서울 쪽으로 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피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설명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서해 쪽으로 해서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갔다, 이런 겁니다. 하여간 우리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 북한하고 진짜 문재인이 같은 정권이 이어졌거나 이재명이 했으면 참으로 헤맬 뻔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일본의 자위함이 부산에 들어왔다고 저 난리치는 것들은 다 북한과 괴를 같이 하는 세력들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응분의 대가라 그랬으니까 그 말이 헛말이 아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일을 비롯한 저 자들을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지대학교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항상 선대할 수가 없습니다.